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으로 보이는 고출력 고체연료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핵 미사일 기습 공격 능력의 고도화를 과시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방과학원의 중요 연구소가 지난 15일 오전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140톤 포스의 추진력의 고체 연료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이 시험을 지도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8차 당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과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전략 무기 부분 최우선 5대 과업 가운데 하나를 해결했다고 높이 평가하고 최단 기간 내 또 다른 신형 전략 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140톤 포스의 추력은 미국의 대표적 ICBM인 미니트맨3의 엔진 추력인 80톤 포스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점점 이것이 직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북한이 하는 화성 15형이나 17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이 액차지 않습니까? SABM뿐만 아니라 지상 발사까지 ICBM까지 고체로 전환되게 될 가능성들이 보이는 거죠. 고체 연료를 추진제로 쓰는 탄도미사일은 액체 연료 방식에 비해 발사 준비 기간이 짧고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한 채 보관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 감시망을 피하고 기습 발사에 용이하기 때문에 북한이 여러 기술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고체 엔진이다 보니까 이동식 발사대의 발사관에 탑재해 놓고 장시간 작전 대기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고체 엔진 개발의 의도라고 보여지는 거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풀업과 회피 기동 능력을 갖춘 고체 연료 엔진에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들은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으로 막기 어렵다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고체 연료 엔진이 적용될 경우 미한의 사전 탐지와 선제 타격 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전되고 있는 자신들의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공개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이며 김 위원장의 직접 참관도 이런 위협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상징성을 부여한 것은 당연히 이건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적대시 정책 선철회하지 않으면 결국은 미 본토까지 우리가 확실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우리는 한 발 한 발 성공해서 그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전문가들은 또 김 위원장이 최단 기간 내 또 다른 신형 전략 무기 출현을 기대한다고 언급한 것을 볼 때 북한이 향후 고체 연료 엔진을 탑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시험 발사를 우선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일본 정부가 16일 적 기지 타격 능력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 안보 전략 문서 개정을 결정한 데 대해 미국 백악관이 미일 동맹을 현대화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은 새로운 국가 전략과 방위 증강 프로그램을 채택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대담하고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전략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파트너십과 동맹에 대한 일본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방위 투자를 크게 늘리려는 일본의 목표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 가기에서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결정하고 적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함께 오는 2027년까지 방위비 지출액을 현재 2배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일본이 16일 적 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데 대해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반격 능력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 정부가
이 안보 전략 문서에 최초로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한국과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논의가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면서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있는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미국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포함된 데 대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0년 동안 한국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산가족들에게 가족과의 재회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 하와이주의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 의원은 최근 성명을 통해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의회의 새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된 건 의미 있는 조치라며 환영했습니다. 히로노 의원은 한국전의 적대 행위가 거의 70년 전에 끝났는데도 하와이와 미국 전역의 많은 한국계의 미국인 가족들은 결과를 계속 감내하고 있고 여전히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보거나 그들과 연결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족이 분리되는 건 잘못된 일이라며 이들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연결될 기회를 가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올해 국방수권 법안을 통해 이런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그레이스 맥 민주당 하원 의원은 관련 성명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계속 떨어져 있는 수천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을 생각하면 계속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가족과 재회하길 간절히 희망해왔고 여전히 그렇다며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볼 수 있게 이 길고 고통스러운 시련을 끝내도록 돕는 것이 나의 최우선 과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법안을 지지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곧 법안이 통과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해 초 초당적으로 발의됐으며 상원에서는 히로노 의원이, 하원에서는 맹 의원과 공화당 영킴 의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앞서 영킴 의원도 지난 8일 성명에서 이 법안이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한국전의 여파 속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계속 떨어져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이해하고 크게 공감한다며 바로 이런 이유로 의회에서 활동하기 전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에선 처리에 전혀 진전이 없어 1년 넘게 계류 중이었다가 지난 7월 상하원이 합의한 국방수권 법안에 최종 포함되면서 연내 발효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법안은 미국 국무장관 혹은 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미국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국무부가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인 단체 대표들과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화상 상봉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의회 보고서를 요구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 등이 포함된 새 국방수권 법안은 8일 하원에 이어 15일 상원 본회의 표결을 통과했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연내 발효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15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상원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안보다 450억 달러 많은 8,58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83대 11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과 F-35 스텔스 전투기 등 무기와 장비 구매에 대한 자금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소 8억 달러의 추가 안보 지원과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타이완의 군비를 보강하기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을 현재 28,500명 규모로 유지하고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이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8일 미국 하원에 이어 일주일 만에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이란과 연대하며 저항했지만 유엔 총회는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함재하 기자입니다. 15일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겨냥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The committee adopted draft resolution 1 without a vote. May I take it that the Assembly wishes to do likewise? It is so decided. 이로써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8년 연속 유엔 총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된 건 2016년 이후 7년째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 EU가 주도하고 63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한국도 4년 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결의안의 핵심입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겪는 여러 기본적 인권 침해를 거듭 지적하면서 열악한 인도적 상황과 북한 정부가 연루된 강제 실종 문제에 대한 강한 우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더 악화돼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북한은 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Today,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countries are abusing human rights issues as a political tool for interfering internal affairs and overthrow the system of other countries and misusing United Nations as a stage for realizing their ulterior objective. 이날 북한과 별도로 자국의 인권 상황이 결의안으로 상정된 이란도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 점령 문제를 지적당한 러시아도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북한 역시 이들 나라를 겨냥한 결의안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지만 결과적으로 결의안 채택을 막진 못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하입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